자,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주제 23회 때 하고요, 27회 때 나왔었고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 해서 지난번에 이제 학계론에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번 지문에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은 답은 이제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해서 3번 지문 자 보게 되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골 얘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27회 때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런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쟁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요 정도로 이제 가야 될 테고요. 하여튼 두 개 정도만 논의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이 달라지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우선 적용한다 이런 게 되겠고요. 4번 같은 것들은 별 쟁점이 안 되는 지문에서 내용 간단한 거였었고요. 여러분 요약제 155페이지 다시 이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광역계획관의 장기 발전 방향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 광역계획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라고 해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준다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준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련한 쟁점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함에 있어서 재취약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제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대강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양들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오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5년 내에 얘기가 있을 테고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게 되면은 이때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재취약성 분석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은 이제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용도지구 관련해서 괄호열고 방제지구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이 이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용도지구 중에서 방제지구는 재예방을 위한 용도지구니까 당연히 재취약성 분석이니 뭐니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특별히 재취약성 분석 등을 거쳐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서 이 법조문을 보게 되면 겁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라든가 중간에 뭐뭐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뭐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뉘앙스 오지 들어가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5년 내 얘기하고요. 지구 단위계획 운운하게 되면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알고 요거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에 관한 주제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일단 논의의 전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29회 때 숫자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지문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남아있는 주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동의 요건 관련해서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테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법에서도 제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슈가 됐던 것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관련해서 동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이제 맨날 시험에 나왔던 쟁점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 제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위반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시험 문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요거밖에 낼 게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쉽게 문제 구성하면 29회 때 나왔던 문제처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역에서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 자 3분의 2,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적으로 3분의 2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로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는 다 외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하는 것이 국공유지 면적 포함 제외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게 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떻다?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게 된다. 요게 이제 국제도포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거기 이제 이런 거 지문 보실 때 아까 선생님 보니까 엄청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절대 시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만 보는 거야. 부담시킬 수 있다, 첨부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뒤를 봐서 알 것 같으면 앞을 봐도 아는 거고, 자 뒤를 봐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앞을 봐도 어차피 모를 거야. 모를 걸 분석해봤자 읽어보지 마시라고. 자기의 암기력을 인정을 꼭 하셔야 돼요. 더럽게 잊어버린다는 거 해서 패턴만 가지고 잡아내셔야 돼요. 패턴. 공법은 절대로 암기해가지고 해결 못해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더라도 솔직히 다른 과목은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왔다 갔다 할 자신이 있어요. 몇 년 하니까. 근데 이 공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20년 차 하고 있는데 솔직히 80점 넘기다는 보장을 못 하겠어. 손모가지 걸고 80점 미만이면 손모가지 자른다 그러면 나는 시험 안 볼 거야. 그 정도로 공법이 어렵게 구성이 된다고요. 뒤죽박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왜 다 모를 얘기니까 그때 이제 패턴, 그걸 살아남는 방법은 뒤만 딱딱딱 가서 뭐 알리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절차에 관한 것들은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이런 과목들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은 법조문이 겁나 길어. 특히 이제 세법도 올해 작년부터 겁나 법조문이 길게 뽑아주고 있고요. 긴 거를 다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게 완전히 뭐 로또 복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읽다가 어쩌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던 불길한 예감, 그런 일은 없어요. 복권 샀을 때 맨날 떨어지듯이 저런 거에서 복권 사가지고 확인을 안 하잖아. 그래서 깜빡 이제 쓰레기 버리다가 복권 있으면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괜히 확인했다. 그냥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요는 자 여기서는 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숫자, 그 다음에 국제, 도포 이런 식으로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 주제 쉬운 문제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셔서 답은 수산점 보호구역 또는 이 자리에는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래. 뒤만 보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 또 어디 있어? 국토부 장관이 입안은 관리계획이라는 거 이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개발제한구역이 있었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요 정도까지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특히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관리계획. 여러분 유력집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55페이지 하단부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나왔으면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니다.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입. 그중에서 헷갈리는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156페이지 도시고운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행위하고 파트도 연계가 되는데 29회 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용어 관련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고운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 나오게 될 테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바로 이 정도까지 살펴봐야겠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것을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행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서 부를 때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입안에 제한 나와 있죠. 5분의 4라고 하는 거 기반 시설 우른하게 되면 설치 등 정비 등 계량이 등 5분의 4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그리고 이제 숫자 물어보는 게 이미 이슈가 됐었고, 자 내용 물어보는 것도 출제가 됐었고, 남아 있는 게 국제 도포 또는 이제 29회 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괄호 넣기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의 동의요건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에 관한 설명의 내용이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안에 있어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오지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해서 오지 아까 문제 가지고 보셨고, 제 취약성 분석은 답법은 100% 방제지구 요건 제 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답이 아마 구성이 될 테고요. 결정권자 시장구수가 입안은 지구단위건 시장구수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게 있었죠. 자, 국토부 장관 입안은 관리계획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에 비해서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갔었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을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일하게 그 날이죠. 다른 데서는 다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허가구역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간간히 출제가 되는 주제. 자, 이렇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점, 또 경우에 따라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규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칙은 관계없이인데요. 해서 이걸 가지고 신고해야 대신에 허가 받아야 관계없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5년마다 재검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 28회 때 나왔던 주제. 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처럼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관리계획을 정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럼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 때 이걸 틀리게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어렵게 나왔던 주제. 이 정도가 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용도지역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 뽑았어요. 해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건폐율의 최대 한도. 자, 거저주는 문제가 될 테고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서 자, 주거지역 이렇게 갔었죠. 55, 66, 그 다음에 57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일준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중1 학생 이름이 유근이었어. 그래서 중1 유근에서 9887 해서 이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은 222 이래 갔었고 나머지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40% 이하 해서 가볼까요?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무조건 뭐가 된다? 7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무조건 70%. 자, 상업지역 나오네. 중심상업지역 90%, 중심상업지역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없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여기 딱 80%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80%,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셔야 돼요. 그래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50%, 녹지는 일반 다 뭐가 된다? 20% 이런 식의 이제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줄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파트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 뭐 큰 거 작은 거 순서 매기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외우고는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풀 수가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15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의 종류 총 21개, 그 중에서 자, 도시지역은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적 세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대별을 해보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존관리, 그다음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이 있었고요. 최근에 학계론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갖고 답을 한번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보전하고 보육성, 물론 그 당시에는 도시지역 중 보전하고 보육성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다. 그래서 용도지역 파트에서는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았으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녹지, 관리가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가장 기초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용도적 지정 절차의 특례라고 해서 다른 거 다 배제하시고 암기하실 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울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울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근데 환원되지 아니한다 어디 있어? 제일 뒤쪽에 있는 거야. 무조건 용도적 했을 때 읽어보지 말라고요. 읽어봐봤자 알았던 것조차 이제 헷갈리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단어, 익숙한 단어 찾아가셔야 돼요. 이 정도가 용도 제한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용도적 파트에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용도 지구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용도 지구에서 25회 때 나왔던 것이 이렇게 용어의 정의 가지고 출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용도 지구의 세분이라고 하는 것이 29회 때인가 출제가 됐었죠. 30회 때인가 하여튼 경관지구 자시특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가 된다? 경관보호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될 게 방제지구, 자시 이렇게 갔었죠.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지구 있었죠. 역중생까지 외우고 들어가야 돼 해서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5개로 개별해 볼 수가 있다. 공통적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단순화 가야 되는데 경관지구 하면 뒤에 경관의 보호, 시가지 방제지구 뒤에 재해 예방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생태계 보존지구라는 건 없어요.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밋밋하고 좀 따분한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 취지는 자 우리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가지고 대별을 해보게 되면 자 경관지구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5개의 용어의 정의 알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따져볼 때는 이거 함정 안 파요. 대충 냅니다. 그래서 대충 내게 되고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에 관해 취락 정보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테고요. 요거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 가지고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 용도 관리라는 용도 지구 중에서 복합 용도 지구 있었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개념이 있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복합 용도 지구 29회 때 같은데 이 복합 용도 지구는 자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기해 달라고 했던 거 아직은 안 나왔지만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1주 10 계획에 대해서 복합 용도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하는 경우에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그런 출제 패턴들을 잡아내려고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는데 고도 지구에 있어서 행위자는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딱 요 정도밖에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 문제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괄호넣기 문제 작년에 이제 용도 지구 가지고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의 괄호넣기 문제. 이 문제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건 법좀 그대로 카피해서 내는 거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 체계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식이죠. 자 통상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법조문에서는 마치 용도 구역 밑에 용도 지역도 있고
있고 용도지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자,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그 밑에 용도지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가 논리체계가 안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30회 때 용도지구 가지고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자, 이 정도 용도지역지구 얘기 보셨고요. 여러분 요약지 158페이지 가서 용도지구의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밑줄 그는 거 중간 빼버리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용도지구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 세 분이라고 해서 경관지구, 자시특이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취락장비, 개발진흥지구 5개 개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세 분 할 수 있는 용도지구 5개가 될 테고, 그 외에도 고도지구라든가 특정 용도제한지구, 자, 복합용도지구, 방제지구 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서 이 외에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27회 때 나왔었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행위제한 고도지구는 어떻다? 도시군 관리계. 자, 그 다음에 이제 24회 때 나왔던 지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의미 없다 할 필요 없고요. 벌써 7년 전 지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이제 옳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행위 제한 관련한 내용 보다가 그 집단 취락주고 개특법, 자연 취락주고 4층 이하 이렇게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처럼 용도지구에 대해서 자, 특히 자연 취락주고 이렇게 가끔 이슈가 되는데 뭐 설치할 수 있는 이거 못 외웁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우는 건 감으로 가야 돼. 해서 그 정도가 될 테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죠. 목적은 도시역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거. 자, 바로 국토부 장관가 항상 국가계획과 연계된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요.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해서 5년부터 20년을 범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기간.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아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효력 발생 시기에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것만 그 날이고 나머지는 다 다음 날 가죠. 자,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 내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시장으로서 제외해서 28회 때인가 27회 때 엽기적으로 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의미 없는 파트에서 요 정도가 용도구역 주제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등에서 자, 일단 관련 쟁점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하천의 정비사업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모를 얘기 알려고 하지만 안 돼,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해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특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어려워.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를 점은 3개쯤 있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자, 두 번째 점은 이건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작년에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3번 무상으로 귀속된다.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전에 어떤 분이 이거 질문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이게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뭐죠? 지금 이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문제 지금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1년 내내 이제 분석하고 거의 외우는 과정 보여드렸는데
너무 쉬울 것 같아. 문제가 너 맨날 내는 거 다 같이 내니까. 근데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한 80% 가까이가 40점이 제대로 안 나와서 꽈랑 맞는 이런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질해서 그런 거냐 해서 사실 모질해서 그런 건데, 문제는 외우셔야 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 무조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지문에 뜨게 된다. 그건 답이 되지 않는다. 공부를 할 때부터 답이 되는 주제를 외워서 끝장을 봐야지 이걸 하나하나 해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기출문제의 집표 다 어느 출판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왜? 모든 지문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 자, 얘는 이래서 틀린 거, 저건 저래서 틀린 거, 다 개소리들이죠. 왜? 그 지문이 또 똑같은 지문이 절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자, 쟁점을 몇 개를 체크해야 되고, 모를 얘기를 넘어가셔야 되고, 용도제관에서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몰라도 돼. 그냥 도로학교 공원 만들 때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런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3번, 4번 이런 것들 또는 경우에 따라 1번도 뭔 소린가 싶을 그런 정도가 될 테고, 답은 5번 되나요? 해서 딱 정리되어 있잖아.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쟁점을 삼았습니다. 하나 더 보고 나머지 쟁점 확인해 볼까요? 자, 공동구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합니다. 자,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 의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는 거, 바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심의죠.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제 29회 30회 이슈가 됐던 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 이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심의라고 하는 거. 심의가 필요한 게 두 가지. 바로 가스관, 하수도관. 그래서 키워드,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된다.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구 관리자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한다. 이걸 시험에 낼 때, 자, 틀리게 낼 때 매년 또는 10년마다 이렇게 바꿔짓기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헷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 얘기.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을 틀리게 구성이 되죠. 10송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저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1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규모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 자,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 구역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거, 무슨 지구. 그 다음에 신도시라고 하는 거라 해서 신도시는 안 나올 텐데 하여튼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고지신 빡센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자, 도시개발, 자, 국토계획법령상 자, 공동구 설치해야 되는 사업끼리 연결하시오라고 해서 괄호 열고 다 모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전제로 한다 해서 구지신 이렇게 자, 나올 수가 있을 거여서 구지신 종류 못 외웁니다. 구지신 단어 3개도 헷갈리는데 그 종류를 더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해서 바로 구지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의라고.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기반시설 관련한 쟁점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159페이지부터 논의할 주제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그냥 보건위생시설, 삼겹살 처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에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초시설에서 하수, 폐폐, 빛 해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에서 하수, 폐폐,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수, 폐폐, 빛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뭐 5개 있잖아요. 나머지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2개를 외우라고 1년 내내 찢어대도 이것도 똑바로 못 외워. 그리고 나중에 끄딱하면 장난치는 게 하천 해가지고 뭐라고 장난치냐면 환경기초시설 하천 틀렸어. 정확히 외워야 돼.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니까. 하수도 하고 하천 맨날 장난치거든요. 하천은 방제시설인데 그걸 외우지 말고 하천은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수, 폐폐빛 정확하게 암기할 게 필요하다. 두 번째, 도로는 7개 도로,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배별해 보게 된다. 자동차 정장 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그 다음에 이제 자, 새롭게 나온 주제, 시험에 안 나왔지만 용어 중에서 거슬리는 게 이게 있었죠. 주저묘지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주저묘지. 자, 그래서 행정청이 주차장을 행정청이 저수지를 설치하게 되면 이걸 공공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 묘지 관련한 시설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운동장은 너무 길어서 이제 비우고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주저묘지. 주저묘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시설. 자, 요건 행정청이 설치할 때 한해서 다 공공시설. 따라서 비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저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공공시설이 뭐냐?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니까 법에서 공공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 왜? 주저묘지도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용어의 정의 문제가 간간 29회 때부터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많이 나오다가 좀 쉬었어요. 그 다음에 30회 때 지구 단위 계획하고요. 용도 지구, 요것도 용어의 정의를 따지는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용도 구역 문제 한번 체크해 보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해봤는데 제일 거슬리는 게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저묘지. 행정청이 설치하게 되면 공공시설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게 되면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출제 기술상 다음 중 공공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괄호 열고 이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전지한다. 이렇게 이제 깔아주는 거야. 그러면 주저묘지가 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나머지 자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 나왔었고 용도 지구 나왔었고 도시군 계획서 이런 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아까 용도 구역 하나 보셨고 지금 또 하나가 주저묘지 공공시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주저묘지는 어떻다? 비행정청이 설치하게 되면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주저묘지, 주저묘지, 주저묘지. 먼저 공식 외우고 나서 시작해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요. 이게 줄줄줄 깬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실 것. 주저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그럼 다음 중 공공시설이 아닌 걸 고르셔. 그러면 바로 치고 나와야 돼. 읽어보고 나서 이게 공공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실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주저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 과정이라고 해서 자 먼저 시행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번 우리 문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실세 고시, 국토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도시개발법은 세무고시가 있을 때 이렇게 논의가 될 테고요. 행정심판 제일 어렵죠. 자 지정 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나왔던 주제 실시계획 인가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라고 하는 거 원래 자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게 하는데 국가지자체 어떻다?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개발행위 허가파 돼서 조건부 허가할 때 의견 들어야 되고 그때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어디서 자 정비법에 가서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바로 돈 얘기 하게 뭐가 있었더라? 도시개발법에서 자 돈 얘기가 뭐가 나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었죠? 토지 상환채권 보증받아야 된다. 그러나 공공시행자는 어떤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었고 건축법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됐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어떻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보실 것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자체 장관의 비용 분담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좀 이따 도시개발법에서 그거 나오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역시 거기서 돈 얘기니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 또 국토개법에서도 계속 도시개발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지자체 장관의 비용 분담에 다툼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실효 얘기는 방금 보셨고요.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스관, 하수도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것이 출제 쟁점. 요 정도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문제는 좀 쉽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고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따져보는 게 첫 번째 이슈.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다. 정택 10년, 녹지 30만. 그래서 3번인가요? 쉽게 뽑았어요. 지정해야 한다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3번 질문을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이라고 하는 거. 자, 지정할 수 있다.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된다. 25일 뜨나왔던 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요.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6개, 28회 때 나왔던 주제.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뭐야? 패턴이라고 하는 거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160. 자, 2페이지 가서 자, 지구단위 계획 이가 한번 나왔었죠. 작년 시험 문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게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하나의 도시의 일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작년 공법 문제 겁나 어렵다고 그게 이제 어렵다고 보기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려웠어. 뭔 소리냐면은 건축법 파트는 7문제 중에 5문제 정도가 개쓰리 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손을 못 대게 만들었고 국토계획법은 이딴 거 막 던져주면서 개나 소나 다 맞추게 한다고. 근데 이제 모질이들 자 그게 이제 시험에 대한 프레셔를 넣고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성질을 고쳐야 돼. 성질머리를. 그래서 시험장 가면 벌벌벌 떨기 시작해. 뭐 자랑이라고 모지대들이지. 그래서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막히면 무조건 패스다. 막히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함정을 파고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확률상 10%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틀려도 좋다고 가셔야 돼. 그럼 모든 한 80% 정도가 넘는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무조건 쉽게 푸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겠고 거의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자 숫자 괄호넣기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 밑에 하단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괄호넣기 문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괄호넣기 문제가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역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자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했었고요. 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해서 가야 되죠.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뭐 이런 것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포인트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높이 제한 미리 외우십시다.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건 120%짜리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차장은 2번 나왔었죠. 100%.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은 바로 높이 제한과 주차장 기준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뼈대 잡아야 돼.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체계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게 3대 규제 기본 뼈대다 보니까 어디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규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높이 제한은 시골에서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일단은 3번. 그 다음 주제 개발행위와 등 관련해서 성장관리 방안 29회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답이 되는 것이 높이 제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성장관리 방안 시골에서 한다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이야. 토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딴 것은 이미 56657, 9887, 777 아주 디테일하게 규제하거든. 근데 녹지 이하 뭐 다 20% 계획관리적 40% 이하. 그래서 녹지나 비도시 지역 중에서 좀 세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함에 있어서 자 29회 때 문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29회 때 문제 이런 거 나왔었죠. 1번 주거지역 뭐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앞에 수식어가 더럽게 길어. 이거 본 사람은 다 틀려. 뒤만 얍실하게 본 사람은 다 맞춰. 눈치를 딱 봐도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음 중 다 특이한 놈 하나를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하면 분명히 눈치를 채서 자,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어쩌고 저쩌고 수식어를 쳐 읽게 돼.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수식어를 그렇게 쳐 읽어요. 모질이들의 극치야. 이게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고요. 장난이 아니야.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이행보증금 얘기할 때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게 당군이 나라 만들고 지금까지 그 얘기밖에 안 내. 근데 전국의 수많은 수험가에서는 제가 다른 출판사 책을 보니까 뭐였더라?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뭐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대가리 따서 다 외워. 대가리가 나쁘지 그걸 쳐 외우는 거야. 왜? 당군이 나라 만들고 한 번도 곰이 사람 새끼 같은 거에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을 오늘 또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는 성실하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질이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그게 안 나온다 나온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 문제는 원칙과 예외 문제로 가야 되고 원칙은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야. 환경 오염 방지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된다. 이건 이미 출제 오류라고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적인 주체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좋아요. 문제가 좋다는 게 앞에 구질구질한 수식어를 다 비우고 가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다 여러분들 대충 찍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고 착실하다고 할까봐 수식어를 착착착 쳐 읽는 데니까 요즘 한글 읽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읽으면 백발백중 다 깨져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앞에 수식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수식어를 다 비우고 가시라. 하여튼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그래서 이 관련한 주제 또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허가 대상, 통지 대상, 허용 대상. 24, 25 요때 한참 나왔던 게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 연장 확대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이나 축소는 어떻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허용상 두 개만 외우자고 그랬어. 경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개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5, 6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주제. 그리고 작년에 관련 지문으로 재복구 이런 게 나오는데 몰라도 살아가는데 시장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 허가의 기준 등 관련해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외우는 거예요.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없는 지역. 29회 때 나왔던 거 주상공 지역에는 어떻다?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의 의무적 포함상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이런 규제 들어간 높이 제한은 어떻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높이 제한 절대 완화시킬 수가 없다. 도시 지역에서는 1.2배. 도시적 외지역은 높이전 완화 적용할 수 없다. 29회 때 도시적 외지역에서 높이전 1.2배까지 완화 적용 이런 지문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된 바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야. 이 문제가 높이 제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적 외지역에서 뭐는 빠진다?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얘기 오늘 문제는 빠져 있지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게 되면 이 문제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배제가 되게 된다. 여기에 자 성장 관리 방안이 있다라면 건폐율 등은 뭘 적용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원래 용도적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키워드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라고요? 심의, 키워드 심의. 실제로 국토기획법을 보게 되면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19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개별법을 배제하고 이 법과 관련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고요? 지구단계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작년에 나왔던 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64페이지. 조건부 허가
의견 들어야 된다. 이때 출제 포인트 국가지자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작년에 유치 찬란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 그전 문제에서 28회 때가 나왔던 문제에서 국가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쟁점 내버렸거든. 아까 실시계획인가 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포인트. 그래서 토지 분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간정보법에서 자, 토지를 분할을 하고 싶으면 자, 삽을 들어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 며칠 내? 60일 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지적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어떻다? 분할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개인이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자, 허가 제한 별로 중요치 않은데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뒤를 봐야 돼.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가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만 없으면 된다. 뒤를 자꾸 보셔야 돼.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뒤만 보셔야 돼.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틀린 것은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정된다. 옳은 표현. 뒤에 봐야 돼. 2번 질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완개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지정해야 한다. 이게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 주제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절대 앞을 보면 안 돼. 길기 때문에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완개인. 그전에 나왔던 것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는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나오게 되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3번 질문 끄트머리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해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설치계획이란 거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게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하는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토지로하는 납부 인정할 수 있다. 24, 25회 때 나왔던 주제. 그 다음에 답은 5번 유치한 거 뽑았어요. 다음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여러분 자료 164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다시 빠르게 갑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좀 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그 다음에 키워드 용적률 50% 강화 적용. 요 세 가지가 이슈. 그래서 끄트머리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나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여기에 완개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 건폐율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것. 한편 기반 시설 부담구역. 자,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적. 따라서 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대상지역 완환개인 30회 때 나왔던 쟁점 완환개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자 대상지역이 될 테고요. 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한편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실효액이 1년이 된 날에 다음날 1년 내에서 다음날 빠져서 틀리게 뽑았고 자, 그 밑에 오늘 문제는 빠져있지만 기반시설 납부 관련해서 유발개수 위환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외우셔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상으로 중요한 포인트 바로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하도 많이 내서 오늘은 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하고요. 물납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뭐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모두 다 포함이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가 국토계획법 내용 보시고 잠시 끝났다가 도시개발법 정법 이어갑니다.